한 주간의 민심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쇼미더민심 박영식 정치시사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 번 진행되면서 격주로는 토마토 또 다른 또 한 주는 또 다른 여론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토마토 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개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했고요. 지난 4일, 5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0명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무선 전화 방식이며 응답률이 2.7%로 집계가 된 조사 방식입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번 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 평가가 20.7%고요. 부정이 77.9%입니다. 여전히 뭐 긍부정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70.1%여서 여전히 코어가 강하고요. 네. 긍정 20.7% 중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1.2% 정도 됩니다. 지난 조사 대비 전체 수치를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고요. 소폭 이제 긍부정 다 오르긴 했는데 이게 다 오차 범위 안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거의 동률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 표집 정치 성향을 보여드리면 보수가 310명, 중도가 358명, 진보가 342명, 진보 응답층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었는데 22.4%의 긍정, 74.2%의 부정평가가 있었고요. 뭐 집권 후 역대 최저치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최저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또 저희 쇼미더민심에서는 많이 언급했던 조사는 아닙니다만 매주 사실은 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김어준 씨 회사에서도 여론조사 꽃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매주 발표를 합니다. 전화면접조사나 ARS 동시에 다 발표하는데 특히 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이 18.2%, 부정이 81.3%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갤럽이 19%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그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꽃이랑 동률을 이뤘던 긍정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0%대가 이제 있어요. 19, 18. 뭐 지금 토마토 조사로 보면 2주째 20% 탁탁거리 이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뭐 질문을 왜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김현 평론가. 다음 주 여론조사. 뭐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 왜 하는지 모르는데 뭐 제가 또 뭐 답변이 또 시원하게 또 나오는 답변.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사실 오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네. 상당히 예상이 뭐 어느 정도 되지 또 않습니까? 이전에 또 기자회견 했던 거 다 알잖아요. 뭐 확실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바뀔 그렇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이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게 네. 물론 이제 다른 주제도 많이 말씀하겠지만은 네. 뭐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핵심이 될 만한 게 이 지지율의 어떤 향방을 바꿀 만한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명태균 씨 얘기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얘기한 사실관계를 뭐 뒤집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경선 때까지는 뭐 얘기를 했는데 경선 룰에 대해서 뭐 개입하려는 것 같아서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 날 전화가 온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덕담을 그냥 한 것이었고 육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를 뭐 이어가지 않았으나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뭐 잡담을 했을 수는 있고 뭐 이 정도의 이제 얘기가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이 확인한 사실관계인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새삼 그때 사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잘못됐다, 거짓말이었다, 잘못된 얘기였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못하겠죠 아마도. 그렇죠. 네. 그럼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아마 할 것인데 네. 그러면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한 얘기 속에서는 드라마틱한 어떤 입장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네. 공천 개입을 한 걸 인정한다든지, 뭐 이 문제를 한번 수사를 맡겨본다든지, 뭐 여기서 수사라는 건 특검 수사를 얘기합니다. 네. 특검에 맡겨본다든지,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장 변화가 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됐던 것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이거와 관련돼서는 수사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특검을 갈 거냐.
이 문제는 사실 뭐 일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친윤계 일각에서도 이 뭐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거한 무슨 뭐 특검 수용까지는 밝혀보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당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특검 수용을 뭐 이 협상을 해보자라는 걸 핑계로 그 전국에서 우리는 수용 의지가 있었는데 요 조정을 한 걸 전제로 해서 근데 협상 국면에서 뭔가 야당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국면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정 관계가 이게 좋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아니죠.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지금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도 어렵다고 하면 특검 수용도 어려울 것이고 없네요. 그러면 이게 나올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뭐 조금 자제하고 순방 좀 적게 간다 뭐 이런 거 하려나? 그렇죠. 요런 정도일 텐데 그 정도로는 이 여론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이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울 걸로 보여서 그러면 당분간 요런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 수치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제 10%대로 갔던 게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동력이 또 왜냐하면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결집 뭐 이런 건가요? 역 밴드웨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TK 지역에 있는 보수층에 위기감 때문에 좀 일부 결집하는 현상도 있을 네. 수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요 수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자회견으로 반등하지 않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기자회견 할 때 항상 갤럽 이런 거 안 본다. 갤럽 기준으로 다 바닥 갔을 때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돌아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갤럽이 이제 10% 때문에 갤럽은 사실 변동이 적지 않습니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올라갈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광판 보지 않고 일단 달려가겠다. 성과가 네. 중요하다.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 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그런 보고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과거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총 4번 있었습니다. 네. 100일 기자회견 2022년 8월에 있었고요. 이건 이제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언급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집권 초반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제 좋은 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언론들도 많았었고요. 그때는 뭐 도어 스태핑 타고 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언제 일인가 싶다 진짜. 근데 이제 그 다음 기자회견이요. 좀 안타깝게도 2주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총선 끝나고 나서 2024년 5월에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이 이제 심해지니까 2024년 8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례 중에 두 번의 사례, 즉 2주년 기자회견과 국정브리핑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영화나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거 보더라도 예고편은 어쨌든 참 맛깔나게 잘 만든 다음에 본편을 봤을 때 내용이 후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주년 기자회견하고요. 국정브리핑 8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예고편이 후졌기 때문에 본편도 매우 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 주신 대로 이미 이틀 전과 어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예고편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권 중진들의 어떤 제발 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대통령이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 전전긍긍함과 네. 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들 살펴보면은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정확히 잘못했는지 말해보라. 이런 언급이 나온다는 것은 예고편 자체도 지금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고. 다만 여론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태도예요. 메시지는 이미 이제 예고편을 우리가 봤다고 치면 네. 태도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적어도 태도는 오늘 좀 로우키 행보를 보인다든지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제대로 경청하고 뒤이어지는 꼬리 질문에 돌아가는 해명과 변명으로 보이지 않게끔 대답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전에 있었던 기자회견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좀 더 얘기하면 눈에 띄는 게 TK 지역이에요. TK 지역이 이제 보수 지지층이 이제 많은데 부정 비율 자체가 70% 넘었습니다. TK 대구 경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이 TK 지역이 보수 정치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왔는데 네. 그 긍정 비율도 그렇고 부정 비율도 그렇고 아주 비전통적인 어떤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일부 이제 이 통계 수치상의 어떤 오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후에 뭐 조사를 더 해보면은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갖고 아 이게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기본 TK 지역에서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은 최소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50은 넘었었죠 이때까지 그렇죠. 보면. 네. 기본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지금 50%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다른 여론조사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막 18%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대구 경북 18%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전국 이 지지율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의 어떤 네.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오늘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어쨌든 파괴력이 큰 거는 김건희 여사 이슈다라는 거는 계속 확인이 되어 온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TK 지역에 있는 이 보수적 유권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독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줬는데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보수적인 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예민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왜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아, 저는 엄청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안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수 언론에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네. 김건희 여사를 언젠가부터 TK에서는 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갸라고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근데 그렇게도 부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떠한 비속어로 이제 부른다라는 욕설같이 얘기를 부른다. 예, 네. 이 TK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다. 아. 그래서 지역구에 가기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국회의원이. 네. 그 정도로 이 어떤 여론이 악화된 게 이런 수치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 오늘 나올 것이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어떤 존재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도 사실은 매우 어렵기 나오지 않을 때문에 것이다. 이 부분이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지지율 조사도 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좀 했습니다. 박영시 에디터. 예. 어떤 결과 뭐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 신뢰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 이 예, 조사는 또 많이 타 언론에서 다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예. 강하게 드는데요. 아, 이것도 참 자, 불신한다라는 응답이 76.1%입니다. 매우 높네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년 반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집권 중반이 채 안 돼서 불신한다가 76.1%, 매우 불신한다는 68.9%고요. 그래도 신뢰한다가 22.6%, 매우 신뢰한다가 12.1%, 잘 모르겠다가 1.3%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모든 지역이나 그리고 뭐 연령, 그러니까 즉 세대, 정치, 성향 뭐 이쪽에서는 불신한다라는 답변이 너무 매우 많이 높네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땐 서울과 호남에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제외하고 모든 정당에서는 그 정당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응답을 했을 때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신뢰 답변은 한 자릿수입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 연령, 지역, 뭐 모든 걸 불문하고 매우 불신하는 상황인데 진영으로 보면 야권의 몇 %인지 아십니까? 97%가 불신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는 한 70%가 신뢰한다고 하는데 야권의 97%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권이면.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뭐예요?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그동안 이 이른바 갈라치기 정치 네. 그리고 어떤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워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열심히 어떤 뭐 협치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또 야당의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러한 정당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이 말씀은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정말 들을 만한 얘기니까 난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아무리 야당 지지자라고 해도 97%가 불신을 이게 하겠습니까? 97%가 네. 뭡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97%가 이제 불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70%는 반대로 이제 신뢰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다. 그게 문제 3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는 또 안 믿는 거예요, 대통령을. 네. 이거는 이제 당정 관계에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반영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이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라든가 또는 다른 정당 지지층으로 빠져나간 이 계층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수준으로 보면은 상당한 지금 지경에 있는 것이다라는 게 요 이제 어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 지역 불분하고 다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진영으로 나눠봐도 이거는 그런 측면들이 이 확인되는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인 게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식 에디터? 신뢰할 수 없습니다. 97%면요. 효도해야 되는 물어봐도 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독도 뭐- 우리 딱 물어봐도 한 97%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이제 네.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근데 네. 이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거짓말을 많이 한 경우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짓말하면 입만 신뢰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입벌 뭐 있잖아요. 예, 입만 열면 아무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내로남불의 전형이거나 좀 위선적인 인물인 경우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지금 갖고 계신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전면적으로 등장할 주제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대통령 측, 대통령실 이쪽에 나온 해명들이 번번이 다 아무튼 다 안 맞죠. 다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기 예. 때문에 그것도 아마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겠지만 켜켜이 쌓아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다 것 같아요. 쌓아왔다. 이번 한 번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과거 후보 시절부터 집권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얼마나 솔직한 인물이었는가 이 전체적인 평가를 두고 봤을 때 사례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그냥 과언이 아니고 네이버와 다음에 네. 윤석열 거짓말. 아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 윤석열 논란, 발언 논란, 아하. 윤석열 내로남불 이것만 치잖아요. 아하. 우수수수 나옵니다. 윤석열 진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윤석열 진실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게 사례들을 찾고 싶으면 그렇게 예.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면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제가 다 언급해드리려면 방송 분량을 지금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거짓말을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는 위선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대상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인 것도 너무 좀 참담하고요. 그 여기서 한마디만 붙이면 네. 본인의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육성의 내용이 김영선 의원 공천 내가 챙겨주라 했는데. 부탁했으니 안심해라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나왔으면 뭐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과를 하고 이제 예, 종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명태균 씨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준 것이다. 즉 명태균 씨를 속인 것이다. 명태균 또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에게 거짓말 그냥 한 것이다. 김영선 공천 준다고 했어라고 얘기한 다음 전화 끊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속았지?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대통령을 못 믿을 사람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실 스스로가 용산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뭐 신뢰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를 않는데 네.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라는 게 해명에다 해명을 더하면 변명으로 인식되고요. 그렇죠. 변명에다 변명을 더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육성 녹취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도대체 뭐라고 해명을 할 건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뭐라 합니까? 육성 녹취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아래 것들이 잘못 해명한 거다. 뭐 이렇게 해명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사실관계가 명백해서 경선 이후에 연락 끊었는데 육성 녹취가 나와버렸죠. 게다가 공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아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게다가 김영선 해줘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 것인가. 무조건 죄송하다. 무릎 꿇겠다. 90도로 사과해도 지금 모자랄 만큼의 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민주당은 또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든지 간에 또 녹취 까겠다. 그럼 뭐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아마 기자회견 중에 녹취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구속 국정 운영 지지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조사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 뭐라고 보냐 이 질문했는데 박인식 에디터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너무나 예상 가능한 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 바로 그거지 그분이지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요. 국정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바로 김건희 매우 높네요. 매우 여사가 높아요. 73.9%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압도했어요. 예, 압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는 지적도 7.4%가 나왔고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응답도 13.8%잘 모르겠다가 이제 5%였는데 모든 연령과 모든 지역 모든 정치 성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제 이 네. 여론조사 얘기할 때 대통령은 연령 통합, 지역 통합, 정치 성향 통합까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요 대목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라는 답변을 다 이 층에서 압도적으로 했고요. 70세 이상과 보수층에서 좀 비하자면 좀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70세 이상 국민의힘 후보, 국힘 후보에 투표한 층에서는 국정 운영 부담 요인이 한동훈 대표라는 답변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요것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짚어보죠. 뭐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한동훈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17.6%가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찐 윤석열 대통령의 네. 팬층인 거죠. 아 진짜 네. 팬들. 그렇죠. 완전 팬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세계 물론 이제 이것도 유튜브인데 유튜브 세계에서 네.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뉴스토마토가 하는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좀 다른 유튜버입니다. 우리는. 아 네. 그렇죠. 네,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뉴스토마토의 네. 이제 유튜브인데 그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개인이 하는 유튜브 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 개인의 어떤 생각과 논조에 따라가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유튜브들 중에 나는 확실히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야 이렇게 정체성을 정해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보수 유튜브야, 극우 유튜브야 이런 얘기만 할 거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또 요즘에는 친윤 유튜브야 이렇게 친한 유튜브야 갈리지 않습니까 정파별로 그렇죠. 이게 예. 아무래도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친윤 유튜브야 이런 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지금 역적이에요. 네. 완전히 역적이고 거기서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막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욕설을 했죠. 네, 그래서 이모 씨하고 서모 변호. 그쵸. 다 알 것 같은 이렇게. 성이 좀 희귀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욕설을 쓰면 안 되니까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한동훈 대표 이러고도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한동훈 대표 대통령 선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오면 난 차라리 이재명 대표 뽑을 것이다. 얘기를 버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 방송 끝나고 살짝 그게 들려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이게 요런 정서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요런 정서에 공감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7.6%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이제 17.6%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전체로 따지면 크진 않죠. 그렇죠. 매우 적은 숫자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인기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찐 팬층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17.6%. 자 이러다 보니까 향후 거치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야 이 조사는 좀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마토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반 절반이 안 갔는데 아직까지 박영식 에디터 네. 어째 나왔습니까? 예, 먼저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마 용산 쪽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이거 만약에 이거를 한다는 게 토마토 대단합니다.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할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향후 거취로 대통령의 조치는 어떤 게 좀 적절하냐라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해야 한다. 자진하야 반 넘노요. 내려와라. 와. 결정해라라는 응답이 52% 였고요. 네.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9.2%였습니다. 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7.4%였고요. 임기 단축 및 개헌, 요거는 이제 뭐 오히려 야권 쪽에서도 많이 주문이 나오고 네. 있는 현실론이다라는 그런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가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가 1.4%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내려와야 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뭐 국정 전면 쇄신뿐만 아니라 국정이 오히려 매진해야 된다는 네. 응답까지 포함하자면 대략적으로 한 3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들의 의견이 대통령 지지도처럼 이렇게 많이 갈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질문지에 탄핵은 빠진 것 같아요. 탄핵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탄핵이 또 있었으면 또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뭐 자진하야해야 한다라는 이 답변 안에 탄핵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런 답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52%가 좀 갈렸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진하야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탄핵 예를 들면 질문이 있었다면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임기 단축 및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요 세 가지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반감으로 이제 표출된 답변들 아닙니까? 네. 이 합치면은 지금 60%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봤을 때 60% 이상의 어떤 그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표출을 했다. 그렇죠. 불안감 또는 부적절하다. 예. 또 이게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적인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다. 이거를 이제 직시해야 되는 그것도 것이죠. 절반이 임기가 안 갔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도 아무런 뭐 그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자,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짚어보죠. 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당 후보한테 투표를 할지 이런 조사도 참 대통령 임기 절반가 안 됐는데 2년 반 이상 남았는데 네. 이런 조사를 벌써 해버렸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4%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가 26.4%, 순서대로 조국혁신당 후보가 5.8%, 투표할 후보가 없다가 5.5%, 개혁신당 3.2, 진보당 1.4, 그 외 다른 정당 무소속이 1.9%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질문 비슷한 건데 지지하는 정당도 지금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것도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거의 유사합니다. 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3%의 지지를 받았고요. 국민의힘이 27.2%, 조국혁신당이 7.4%, 개혁신당이 3.9%, 진보당이 1.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7.4%의 응답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냐,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진다면 이제 그 결론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봐야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래 평론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 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저희 토마토 조사 이후로 최저치거든요. 요거는 좀 짧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국혁신당은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이 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국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지지층 결집을 시키고 또 이 논의에서의 어떤 자기의 영역을 좀 확보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 탄핵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력 대 세력, 크게 이제 진보 대 보수 뭐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큰 이슈 속에서 이게 이 조국혁신당이 요거를
자체적으로 끌고 가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또 요거를 길게 이제 자체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이게 이끌고 가는 이슈야 이렇게 갖고 가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돌파구가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요거는 이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은 국면들이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는 항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위기감이 상당히 강해지면은 네. 분명히 결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좀 그렇죠. 반등 결집하더라고요. 네, 결집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로 결집하기에는 대통령 그럴 지금 뭐랄까요 뭐 핑계가 없잖아요. 뭐 예. 그것도 핑계가 있어야 결집을 하는 것인데 핑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로 결집을 할 수는 없고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로 결집을 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그건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각을 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핑계로 삼아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지를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물밑에서의 판 자체가 그러면 뭐가 흔들리거나 바뀌는 거냐? 그렇지는 그건 않은 아니다. 것이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차이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수치의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판이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의미가 생각이 됩니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박영식의 쇼미더민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